나는 어떻게 지금의 내가 되었을까?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우연이었을까? 필연이었을까? 인류는 진보의 시대의 퇴보를 겪는 모순적인 상황에 빠졌다.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있음에도 오늘날처럼 개개인이 그 지식에 동참하지 못하는 시대는 없었다. 르네상스 시대에만 해도 모든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존재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회화, 조각에서 헬리콥터 발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했다. 조선시대에도 다산 정약용 같은 팔방미인 학자들이 존재했다. 하지만 21세기 보통 사람들에게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 대학 교수는 자기 전공 분야의 발전에 발이나 맞출 수 있으면 다행이다. 오늘날 대학원에서 전공 분야는 문외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다. 사람들이 동시대의 전체 지식에서 이토록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이는 정보를 다루는 기술과 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덕분이다. 초기 인류가 언어를 가지게 되었을 때 인류는 전보다 더 많은 지식을 보유할 수 있었다. 같은 부족의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는 문자의 발명이었다. 문자의 발명으로 지식은 이야기하는 사람과는 상관없이 보존될 수 있게 되었다. 현대 공공도서관에는 50만 권 이상의 두루마리 문서가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는 옛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몇백만 배 이상의 인쇄된 지식이 저장되어 있다. 하지만 컴퓨터의 확산으로 세계 최대의 도서관도 오히려 미미한 존재가 되었다. 검색 엔진 덕분에 지금은 누구나 책상 앞에 앉아 순식간에 수십억 개가 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숫자는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물론 머리는 나빠지고 뇌는 과부하에 걸려서 긴 글은 이해하지도 못한다. 단순한 사회에서는 자신의 종족이 가진 모든 지식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공동체에서 우연은 인간관계에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예기치 않은 만남이나 다른 사람들의 알려지지 않은 특성은 거의 없었다. 오늘날에는 전체 지식의 상당한 부분을 갖는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 되었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생각의 함정에 빠져들면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보가 주어진다고 두뇌가 그것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두뇌는 정보가 너무 많아지면 정보를 단순화시키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한다. 하지만 일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알 때 단순화는 쉽지 않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헷갈리는지를 알고 더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자 한다. 단순화시키기도 어렵고 다양한 정보를 모두 존중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상황은 조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며 선택의 기로에 놓인 사람은 혼란스럽다. 아는 게 너무 적어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지만 너무 많이 알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모르는 것이 정상이고 아는 것이 이상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인생 여정은 더욱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길을 결정하는 대부분의 일은 우연히 은밀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인 인간의 결혼 역시 우연의 산물이다. 물론 둘 사이에 불꽃이 튀기 위해서는 둘은 동시에 주고받는 상태로 모두가 전환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일에 바빠서 보통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타입만을 선호한다는 것도 진실은 아니다. 100명이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도 어떤 특정한 타입을 선호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사실 인간은 두 사람이 상호 안테나를 세우고는 다른 사람의 제스처를 칭찬으로 알아듣거나 오해하면 결국 가까워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뭔가가 우리 마음에 강하게 어필하는 경우 그것을 우연으로 생각하기 싫어한다. 사랑 외에 무엇이 우리 감정을 그렇게 사로잡을 수 있을까? 로맨틱한 순간에는 누구나 연인이 자신을 위해 선택된 운명적인 사람임을 확신한다. 거기에 이르게 된 복잡한 미로들을 잊어버리고 말이다. 미래를 좌우하는 대부분의 일은 우연히 일어난다. 우연한 불확실은 자유의 자식들이다. 우연을 우연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꿈이 맞아 떨어진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금방 믿는다. 한두 번 예언적인 꿈을 꾸어보지 못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꿈이 맞을 확률은 1만 분의 1 정도로 추정된다. 점영년간 꿈이 최소한 한 번은 들어맞을 확률은 50%가 넘는다. 꿈의 경우처럼 우리는 기껏해야 입으로만 우연을 인정할 뿐 속으로는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다진다. 로또를 살 때 스스로 숫자 6개를 고르게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연은 우리를 이런 원칙으로 프로그램화한 듯하다. 사실 터무니없는 상상은 나중에 수정하면 되지만 상황을 너무 빨리 우연으로 몰아버리면 시작할 수조차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약한 신호만 보아도 거기서 의미를 찾는다. 명확한 근거가 없어도 어떤 이론을 믿는다. 우리는 은연중에 미신을 믿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도 미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어떤 말이 시가 되어 불행을 부르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적은 없는가? 그리하여 우연한 만남을 인연으로, 사건의 동시 발생을 인과관계에 의한 것으로, 우연을 필연으로, 행운을 능력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끊임없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진다. 신비한 생각들은 일상 곳곳에 퍼져 있다. 운동장의 축구팬들은 자기 나라 선수들이 공을 몰고 골문으로 돌진할 때 마치 응원으로 골인시킬 수 있을 것처럼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한다. 수험생들은 찹쌀떡이나 엿을 선물 받는다.
이렇게 자신을 속이는 것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느끼면 의기소침해지고 주눅들기 쉽다. 수많은 연구에서 드러나듯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은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에 반해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우리가 정말로 그 일들을 통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다고 믿는 것인지와는 상관없이 말이다. 우연한 불확실은 자유의 자식들이다. 그것은 우리가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누리는 대가로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다. 불확실성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는 신체 반응으로도 나타난다. 다가올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여 맥박이 빨라지고, 숨이 가빠오며, 땀샘이 열리고 아드레날린과 코티졸 같은 호르몬이 분비된다. 우리는 힘들어도 회사 내의 위계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 단맛 없는 상사 밑에 있을지라도 최소한 닥칠 일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커다란 고통에 직면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의미를 찾으며 더욱 고통을 받기도 한다. 많은 암 환자들이 자신의 병에 대해 살면서 지은 잘못, 또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생각한다. 암이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다는 입증되지 않은 믿음이 많은 환자들에게 부가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신적인 원인이 암을 유발한다는 암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에 반해 유전자의 우연한 변화가 거듭되어 암이 유발한다는 증거는 아주 많다. 환경오염, 잘못된 영양, 흡연도 유전자 변이의 빈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암에 걸리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다. 그러나 우연히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과거의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돌아가려고 할까? 핸드폰과 인터넷을 포기할 수 있을까? 마취 없이 치과 치료를 받는 시대로 돌아가려고 할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 가능한 삶을 동경한다. 우연히 불안감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세계를 이해하고 상황을 주관하고 싶은 욕구는 삶을 유쾌하게 만드는 많은 발명품들을 탄생시켰으며, 예견할 수 없는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인들이 속주머니에 성공을 부른다는 부적을 지니고 다니고, 정치인들이 점쟁이들을 찾아다니고, 심지어 아주 이성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조차 재수없는 행동을 자제하는 등의 태도도 이런 맥락에서 생겨났다. 우연히 우리를 바보로 만들 때 우리는 대부분 좌뇌의 지휘하에 있는 것이다. 체계와 규칙을 좋아하는 좌뇌는 끊임없이 그럴듯한 연관을 고안하면서 불확실함을 몰아내고자 한다. 우리는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런 견해가 우리의 직관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생각한다. 그 때문에 이야기의 실마리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정신은 반란을 일으킨다. 때로는 이성적인 설득도 소용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부딪히는 일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최소한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사실은 하늘이 정한 운명을 따른 것이라고 믿는다. 질서, 더 높은 하늘의 의지가 주관한다고 생각하면 안심이 된다. 비록 우리가 거기에 내맡겨져 있을지라도 말이다. 종교는 이렇듯 의미에 대한 동경이 낳은 열매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수학자 파울로스는 불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세계의 딱딱한 전개 과정을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번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법칙, 우연, 인간 행동의 복합성은 유일신 혹은 다수의 신 앞에서 후퇴한다. 그리하여 인간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조차 더 높은 계획의 시각에서 의미를 획득한다. 대부분의 종교는 우연을 우주의 법칙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갖는 환상일 따름이라고 여긴다. 다윈은 자연의 다양성을 우연으로 설명한다. 어떤 생물도, 인간의 어떤 특성도, 계획에 따른 것은 없다. 진화가 무슨 일을 불러왔건 간에 목표도 의도도 없었으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겠다는 야망 같은 것은 더더욱 없었다. 중요한 건 그저 살아남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자연사가 우리의 존재를 설명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은 착각이다. 어쩌다 우연히 생겨났고, 그것이 필요하거나 장애가 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밖에는 별다른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특징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자신을 우연의 산물로 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우연히 태어났다니 말도 안 돼.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